자, 일단 지수로그 함수 단원에서 오늘 시험 받겠지만 어렵게 출제되는 요소는 뭐 당연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더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파트는 뭐 여러분들이 뒤에서 풀었던 것처럼 지수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인데, 지수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은 사실 치환만 잘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으로 귀결될 거라서, 그래서 수능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수능에는 고1은 고1 걸 직접적으로 평가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내신에서는 당연히 그래프 문제, 그 다음에 방정식 문제, 이렇게가 다 잘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책에도 문제가 앞쪽에는 그래프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지수로그를 포함한 방정식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수로그의 함수 그래프에서 내가 첫 번째 개념 수업을 할 때는 그렇게 깊이 안 가르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찍찍 그리자라고만 했는데, 조금 더 알아두면 유용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봐봐, y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지수함수 앞에 이렇게 k라는 숫자가 곱해진 형태를 봅시다. 당연히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다항 함수는 앞에다가 저렇게 k가 곱해지면 당연히 모양이 달라지지. 모양이 달라진단 말은 이제 평행이동을 했을 때 딱 겹쳐지냐 안 겹쳐지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항 함수에 안 겹쳐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가 k를 곱한 제가 원래 있던 지수함수랑 상당히 다른 그림일 거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지수함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얘는 보시면 봐봐. 로그를 이용하면 a에 로그 a의 k 곱하기 a의 x승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요? 그 말은 얘를 당연히 지수법칙으로 x 플러스 로그에 a의 k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란 친구는 앞에다가 어떤 숫자, 상수죠, 실수가 곱해졌을 때 그 녀석이 원래 녀석과 평행이동된 관계다. 즉 모양이 어그러지지 않고 똑같은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한 성질일 것 같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y는 로그에 a에 x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 친구의 x 앞에 k가 곱해졌어. 그렇죠. 원래 2차 함수에서도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kx, 2x 이런 걸로 바꾸면 갑자기 4x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전혀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로그 함수는 그렇지 않다고. 얘도 어떤 성질로 찍힐지 바로 보이실 거야. 얘도 로그의 a의 x에다가 로그의 a의 k 이렇게 찢어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형인 로그의 a의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로그 ak만큼 평행이동된 관계다 라고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야. 맞냐? 요건 아주 기초적인 성질이라서 딱히 이거를 인식하고 문제를 풀진 않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3번 같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성질을 한번 소개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천천히 풀기 시작할 테니까 3번을 보시면, 자,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대. 자, 그런데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 두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합시다. a의 x좌표를 a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함수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a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랭스라고 그냥 표시할게요. 이 랭스가 100 미만, 1초가 100 미만이 되도록 해주는 a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맞냐? 자, 그러면 당연히요, 이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성질을 필수는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봐봐요. 첫 번째 풀이 보여드릴게. 그냥 기본. 야, 당연히 여기가 a니까 요 높이는 뭐야? 2의 a승.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함수 y는 2의 a승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x 좌표는 뭐겠냐? 요 그래프가 이게 될 때지. 맞죠? 그걸 방정식으로 풀면 돼. 그 말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2의 a승이 될 때다. 그러한 x를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양변에다가 밑을 뭘로 하는 로그를 한번 취해볼까요? 2로 하는 밑을 한번 취해볼게.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15.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a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라는 친구는 로그의 2의 15 마이너스 a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녀석의 x좌표가 이거인 셈이니까 결국은 선분 AB, 뭐 랭스라고 써도 괜찮아요. 선분 AB의 길이는 A가 당연히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자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A에서 얘를 뺀다야. 그러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맞죠? 그냥 당연히 그냥 차근차근 Y좌표 찾고 그 Y좌표로 가는 X좌표 찾고 순으로 풀면 돼. 근데 이걸 조금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푼다더라고요. 좀 멋있는 풀이일 수도 있고 그냥 뭐 큰 차이 없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봐봐. 두 번째 풀이는 난 이렇게 풀어요. 여기 있는 함수를 보자마자 이거 지수함수 앞에 숫자가 곱해진 거니까 이거 평행이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쟤를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로그 2에 로그 2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2에 로그 2의 15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볼 거야. 뭐 얘가 15인 건 당연히 아실 거니까요. 그 말은 결국 얘는 2의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로그 2의 15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묶일 수 있을 거야. 맞냐? 그럼 얘를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친구를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던 친구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효과야? 로그 2의 15만큼 평행이동하는 효과지. 맞아. 원래 x가 있었던 자리가 x 빼기가 됐다는 건 그만큼 평행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부터 그려볼 건데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승은 원래 문제에 주어진 이 친구랑 어떤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하고 y축 대칭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쁘게 그리시면 당연히 0,1 똑같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게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했다고? 로그 2의 15만큼 평행했다고. 그 말은 당연히 같은 높이인 여기 쭉 여기까지 오시면 이 점이 있잖아요. 이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평행이동 된 걸 거 아니야. 그게 얼마라는 거야? 로그 2의 15지. 맞아요. 근데 또 당연한 이야기. 이 새끼의 x좌표가 a래. y축 대칭했대. 여기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a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2a라고 할 수 있겠지. 오른쪽이 a였고 왼쪽이 마이너스 a였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지수 방정식을 풀 필요 없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만 관찰을 해도 L이라는 친구가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평행이동된 상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뭐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니까요.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아무튼 A, B는 구했으니까 이제 답을 구하러 가볼게. 여기까지는 A, B를 구한 과정이고요. 그게 1부터 100까지다. 여긴 쉬워요. 자, 1보다 2a 로그 2의 15가 크고 걔가 100보다 작으면 된대. 야, 로그 2의 15 대략 몇 점 몇몇? 3점 몇몇? 이항해. 4.xx. 보다는 2a가 크고 103.xx 보다는 작으면 돼. 따라서 가능한 a는 자연수라고 문제 줬으니까 3부터 되겠다. 그치? 3부터 50의 1까지 49개겠구나.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개수 구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성질. 오케이. 앞에 쪽 곱해진 거는 평행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더라. 됐어요? 오케이. 아주 기본.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상당히 단축되는 몇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또 쭉 줄긋고 다시 해볼게. 새로운 개념이야. 자, 먼저 지수함수부터 보자. y는 a의 x승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 등차 수열 있었지.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계속 똑같은 걸 더해가니까 그 친구의 기하학적 이미지가 뭐였지? 직선. 그러니까 직선으로 받아들여라. 실제로 직선 그려가지고 문제 풀 때도 많고요. 근데 내가 등차 수열일 때는 딱히 그런 얘기를, 등비 수열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 내가 등비 수열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땐 지수함수를 몰라서. 근데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기하학적 이미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수함수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당연히 여기 점근선에 x축이라고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y는 a의 x승. 자, 여기쯤에 t라는 x값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y값은 a의 t승이야. 맞냐? 자, 그러면 그 하나 오른쪽쯤에 t 플러스의 1이라고 하는 x값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a의 t 플러스의 1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에 t 플러스의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y값은 a의 t 플러스의 2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별표를 한번 관찰해봐. 세 개의 점들. 당연한 이야기야. 지수법칙으로만 생각해도 봐봐.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그거는 a 곱하기 a의 x승으로 찢을 수 있잖아. 그 말은 직전 함수값에 a배를 했다는 뜻이잖아. 보시면 관찰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이 플러스 1 됐죠. 그러면 y값은 곱하기 얼마가 됐어? a가 되지. 맞아? 마찬가지로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마찬가지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되면 y축 방향으로 곱하기 a만큼 되겠죠. 맞나? 물론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부터의 길이가 a의 t승, 점근선부터의 거리가 a의 t 플러스 1승, 점근선부터의 거리가 a의 t 플러스 2승이니까 x값이 플러스 1배 되면 y값은 곱하기 a배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말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지수함수의 성질은 x값이 플러스의 1이 되면 y값은 곱하기 a가 돼요. 이게 사실 등비수열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긴 하죠. 근데 이거를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읽어내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좀 다른 이야기야. 물론 주의해야 돼. y값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괄호치고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야. 점근선부터의 거리.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 y는 2의 x승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대충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건이야 1, 얼마야? 1,4. 병윤아 2, 얼마야? 미안합니다. 2의 x 더하기 1승이 아니라 2의 x승 플러스 1이요. 위로 평행 이동된 거 보는 거예요. Sorry. 건이야 그럼 1, 얼마? 3. 병윤아 2, 얼마? 5. 자, 이 두 개를 봐봐. x값이 플러스 1 됐죠? 맞아? 근데 왜 y값이 2배가 안 돼요?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라고. 그 말은 당연히 이 친구의 점근선은 y 콜 1이다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치? y 콜 1. 점근선부터의 거리 요만큼의 길이가 2였고 그치? 요만큼의 길이가 4다. 그거는 곱하기 2가 된 게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x값이 1 커졌을 때 y값이 a 커집니다 라고 편의상 말을 하긴 할 건데 그 y값이라는 건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다라는 건 좀 인지를 해주셔야 돼. 내가 수업할 때 맨날 x값이 1 커지면 점근선부터의 거리가 1 이게 말하기 귀찮으니까 y값은 a배 된다라고 말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렇다고. 됐냐? 자,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쉽게 쓰일 건데요?
5번을 볼게요. 자, y는 8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는 4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대. 자, 근데 뭐 해가지고 아무튼 y는 a, y는 b 뭐 이지랄하고 있는데요. 삼각형 마지막 줄에 삼각형 AEB가 20이래. 자, 여기가 a야. 요거 수직으로 연결. 요거 얘가 지금 넓이가 20이랍니다. 20. 그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CDF가 어디야? CDF는 여기랑 여기랑으로 만든 직각삼각 요거래. 여기가 얼마냐? 오케이. 그러면 야 이걸 너네가 무식하게 그냥 푼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x좌표 어떻게 구해요? 뭐는 뭐다? 방정식 뭐는 뭐다 세울 거야? 8의 x승은 b다. 그럼 뭐 로그 8의 b. 여기는 로그 8의 a. 높이는 a 빼기 b. 그들의 곱 나누기 2가 20씩 세우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요 녀석은 로그 4의 b, 로그 4의 a. 높이는 a 곱하기 a 빼기 b 나누기 2 뭐 이렇게 하겠지. 풀릴 거야. 풀리긴 할 건데 귀찮다고. 나는 이렇게 한 방에 풀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8의 x승이란 지수함수에 있는 이 별과 이 별을 봐봐. 그리고 4의 x승이라는 곳에 있는 이 별표와 이 별표를 봐봐요. 혹시 이거 이렇게 일반화 가능할까 봐봐.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면 곱하기 a에 몇 승 되게? 2승. 그럼 만약에 플러스 세모면 곱하기 a에 몇 승 되게? a의 세모승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고 싶다면 x값이 플러스 세모만큼 되면 y값은 곱하기 a의 세모승 될 거야. 미지수 굳이 안 쓰고 싶어서 기호로 했어. 뭐 t라고 하면 헷갈릴까 봐. 오케이? 자, 더하기 세모되면 곱하기 a의 세모만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이 별표부터 이 별표까지 간 거 보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플러스 세모 됐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만큼 곱해졌지. 곱하기 얼마 된 거야? 곱하기 8의 세모승만큼 됐지, 이 높이가. 왜냐면 밑이 8이니까. 근데 이 붉은색에서 봐요. 가로의 길이 요만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플러스 네모승 됐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곱하기 몇 승 된 거야? 4의 네모승 된 거지. 맞아? 근데 봐요. B를 A로 만들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얘랑 얘 다르겠니? 같죠? 그 말은 여기 있는 8의 세모 승배했다라는 사실과 4의 네모 승배했다라는 사실이 같은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등식? 8의 세모는 4의 네모죠. 그럼 이거 2회로 바꾸면 3세모가 2세모지. 2네모지. 3세모가 2네모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세모 대 네모는 몇 대 몇이었다는 뜻이야? 거꾸로 2대 3이란 뜻이지. 그 말은 야, 이 노란색이랑 핑크색 아까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겠지만 뭐는 똑같으니까. 높이는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b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노란색의 밑변의 b가 세모, 바로 2고요. 핑크색의 가로죠. 미안합니다. 가로 3칸이지. 얘가 20이야. 답은 얼마야? 30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안 하면 미지수 여러 개 더 가지고 a 빼기 b 곱하기 로그 b, 뭐 로그 8에 b 빼기 로그 아무튼 말도 못 하겠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걸 성질을 알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이 성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려면 적어도 고3은 되셔야 돼. 고3들도 이 성질 막 잘 활용해서 문제 푸시는 분은 높은 등급분 빼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1학기에 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수능도 볼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쓰시면 그건 뭐 나한테 좋은 일이니까요. 자, 이 성질을 쓰는 문제를 조금 더 이어서 풀겠습니다. 일단 문제로는 15번인데 뭐 개념으로는 15번 근처에다가 필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여길 좀 지워볼게. 여기만.
야, 당연히 지수함수에 이런 성질이 있으면 로그 함수에도 비슷한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어디다가 대칭시키면 되겠니? y는 x에 대해 대칭시킬 거니까 x, y 그대로 바뀌면 돼요. 확인만 해볼게. 자, y는 로그의 a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점근선이 이렇게 y축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x축 그지 안 그릴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의 좌표를 a의 t승, t라고 두자. y 좌표가 t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쯤에 a의 t 플러스의 1승, t 플러스의 1이 있다고 치자. 여기쯤에 y 값이 t 플러스 1인 거지. 당연히 지수함수의 정반대인 건 느껴질 거예요. y 값이 플러스 얼마가 되면? 플러스 1 되면 x 값이 곱하기 얼마가 된다? a가 된다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성질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x만 바꾸면 돼. 만약에 y 값이 플러스 1이 되면 x 값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a배가 된다. 자, 물론 여기 있는 x 값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제대로 된 의미는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야. 근데 그렇게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x 값이라고 말할 거니까 잘 받아들여 주라고. 오케이? 이것도 똑같이 일반화해두면 이렇게 돼요. y 값이 만약에 플러스 세모만큼 되면 그 점의 x 값은 곱하기 a의 세모 승만큼 될 거라고. 됐냐? 자, 얘를 어디다가 쓸 거냐면 15번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자, 일단 15번 문제를 좀 읽어보자. 뭔가 많아요. 자, 함수는 로그 2의 x이네요. y는 로그 2의 x고 사각형을 어떻게 그은 거야? 뭐 여기쯤에 이렇게 하나쯤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뭐 이렇게 좀 떠있는 이런 사각형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조건부터 보자. 가는 AD 대 DE가 2 대 3이다. AD 대 DE가 어딘지는 그냥 그림에다가 표시할게. 여기 가로죠. 사각형의 가로. 여기 대 여기가 2 대 3. 그냥 동그라미 쓸게요. 2칸 대 3칸. 근데 DG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실제 길이가 1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가 1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다. 뭐 이건 좀 이따가 식으로 세우면 된대. 그때 2의 x좌표를 구하세요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맨 오른쪽. 여기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됐니? 자, 그러면 보세요. 관찰할 두 점은 당연히 로그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관찰할 건데 첫 번째가 여기고요. 두 번째가 여기야. 이 점이 이 점으로 되는 과정을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y쪽으로 이만큼 됐지. 근데 여기에 실제 길이가 1이래요. y값이 얼마 커진 거야? 1 커진 거지. 그럼 x값은 얼마 커진, 몇 배 됐겠니? 2배 됐다는 거예요. 이해돼? 밑이 2니까. 자, 그래서 미지수를 이상하게 둘 필요 없이 내가 바로 여기에 x좌표를 t라고 두는 순간 여기에 x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지. 이제 이 화살표 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y값이 플러스의 1배 됐다는 이야기는 플러스 1 됐다는 건 x값은 곱하기의 2배가 됐다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뭐 여기서부터는 쉬워. 이것만 시작했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문제인데 2 대 3이래. 두 칸 어치가 몇 t? 1t. 그럼 세 칸 어치는 몇 t? 1.5t. 그럼 2t에서 1.5t만큼 더와봐. 여기 얼마? 2분의 7t, 3.5t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두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한번 식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t야. 야, 세로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왜요? 아니지. 그냥 요 녀석의 y좌표지. 로그 2의 t죠. 오케이? 요 녀석의 세로의 길이는 로그 2의 t야.
자, 그래서 바로 사각형 넓이 갈게. 가로의 길이가 t이고 세로의 길이가 로그 2의 t다라는 사각형의 넓이는 오른쪽 위의 사각형은 쉬워. 가로의 길이가 몇 t? 1.5t.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주어졌다고. 그러면 tt 지워버리면 결국 로그, 그냥 바로 쓸까요? 이 t는 2의 2분의 3승이죠. 만약 tt 지워버리면 로그 2의 t가 2분의 3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면 2분의 7t니까 3.5배만 하면 되겠다. 2분의 7t는 2는 한번 약분되는 거니까 7 곱하기 2의 2분의 1승 7루트 2겠네. 어디가 편해졌는지 이해해야 된다고? 여기 y값이 1이라고 했는데 x값이 곱하기 2가 되는 거구나를 몰랐으면 여기를 t, 2t로 못 두니까 미지수가 여기 x좌표 a, 여기 x좌표 b 두 개가 필요했어. 그래서 연립하다 보니까 뭐 b가 a의 2배구나를 나중에 늦게 깨닫고 이제 미지수가 줄어간다고. 그걸 한 방에 줄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성질 쓰는 문제 조금 더 풀 거야. 어디냐면 넘기고 24번 풀어볼게요. 24번도 이제 고3들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보자. 자, y는 로그의 2의 x. 이거 그림에는 로그 3x 이렇게 좀 나와 보이는데 2의 x야. 문제에 적혀있는 대로가 맞아. 밑에 거 로그 2의 x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로그 2의 4x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 AC는 Y축과 평행하되 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 봐. 그 다음에 뭐 B가 요 정도에 있는데 삼각형 ABC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정삼각형이 됐더래요. 자, 그랬을 때 B의 좌표 P, Q를 한번 구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됐냐? 자, 어디부터 시작할 거니? 일단 얘부터요. 이거 첫 번째 개념이었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찢어보면 얼마큼 평이동 된 거야? 2만큼 평이동 된 거지. 로그 2의 x에다가 더하기 2 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여기 AC의 길이가 플러스 2내로 확인하시고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반갈죽하고 싶어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보이시는 게 B랑 A를 보셔요. Y값이 얼마만큼 커졌니? 플러스 1 됐지. 맞아. 그러면 X값은 곱하기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이해되나요? 이거 평행이동 된 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얘는 그냥 위로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러면 뭐 아무리 위아래로 평행이동 해도 세로의 길이가 더하기 1 됐다는 사실은 안 변하지. 그리고 옆으로 평행이동 된 게 없으니까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가 2배 됐다는 사실도 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된 순간 이미 끝난 게 내가 만약에 여기에 x좌표를 t라고 잡잖아. AC는 x좌표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바로 2배로 잡을 수 있는 거지. 민준이 책이 없니? 있군요. 이해돼요? 근데 또 그 순간 게임이 끝난 게 정삼각형이라며 1대 2대 루트 3 하시면 실제 여기가 1cm라면서 가로의 길이는 실제 몇 cm인 거야? 루트 3. 여기의 길이는 실제로 루트 3이야. 그러면 t과 2t의 차이 바로 t죠. t가 루트 3이네 나오는 거지. 그 순간 바로 b라는 녀석의 좌표는 바로 뭐 x좌표 대입하면 되니까 루트의 3, 로그 2의 4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자. P의 제곱, P의 제곱 곱하기 2의 Q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P는 X좌표니까요. 루트 3 제곱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이거 승이니까 4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12 루트 3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내가 가르쳐드린 이 개념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게 이 문제가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없는가를 고민하실 바에 그냥 몰라 머리 안 쓰고 그냥 손으로 풀래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 이 개념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적은데 그래도 일단 적어도 이 교재에 있는 내가 풀어드린 세 문제는 이 개념을 쓸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이따 푸실 때 꼭 이걸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개념을 한번 봅시다. 개념은 아니고 그냥 10번 좀 가볍게 하나 풀어드릴게. 이거는 뭐 개념 필기할 건 없을 것 같고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수함수, 직선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2분의 1의 x승 얘는 y는 2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는 2x 플러스 9 그 다음에 얘는 y는 2x 플러스 1 야, 당연히 이 문제의 주제를 네 글자로 하면 무슨 이동이겠어? 평행 이동이겠지. 일단 관찰해. 지수함수들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 된 거야? 3, y축으로 6만큼 평이 된 거지.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관찰하셔야 되는 게 이 직선들의 기울기야. 딱 얼마니? 2. x값이 3 커지고 y값이 6 커지면 그거 딱 기울기 2지. 그 말은 원래 밑에 지수함수에 있었던 이 별표 자리에 있던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게 딱 이 지수함수에 있는 교점 여기라인 거지.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별표 또한 똑같이 x축으로 3, y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되면 여기에 딱 박힐 거다 이거야. 됐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애매하게 생긴 거 우리가 뭐 사각형의 넓이도 아니니까 직접 구할 수는 없을 거라서 아이디어를 써야 될 텐데 자꾸 왜 이래? 자,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보셔잉.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딱 그어봐. 노란색에서 옆으로 딱 그어보세요. 그러면 위쪽에 남는 이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이 부분. 그게 똑같이 어디 있을 거냐면 아래쪽 노랑에서 옆으로 수평하게 그어. 그 다음에 요 위쪽 핑크별과 이루어지는 이만큼의 넓이 있지. 요것과 똑같겠죠. 모양이 딱 그렇잖아요. 노랑에서 옆으로 쭉 핑크랑 연결. 노랑에서 옆으로 쭉 핑크와 연결. 맞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이제 어디로 바뀌었냐면 애매했던 좀 휘어있던 모양에서 여기 이거 이렇게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이 됐어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될 텐데 높이는 이미 나와 있어. 여기가 보기 편하다. 노란색 별에서 노란색 별까지 y값 얼마 커졌다고? 6 커졌다고. 높이가 6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만 구하면 될 텐데 그 가로의 기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는 잘 봐. 결국은 y는 2x 플러스 9라는 1차 함수랑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옆으로 얼마나 떨어졌니 뭐 이런 거 아니야. 당연히 얘네들도 서로 무슨 관계겠어? 평행 이동의 관계지. x가 있었던 자리에 뭘 대입하면 이게 되게? 위에 걸 밑으로 넘기려면 x 빼기 4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일 거니까 여기의 길이는 4겠죠. 따라서 4, 6, 24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개념이라기보다
평행이동을 소재로 한 가끔 보이는 형태의 문제니까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그 다음 21번, 그 다음에 22번. 같은 유형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8번, 29번. 이 유형의 문제들, 네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얘네들의 주제는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자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 자, 보시다시피 21번부터 보면 그래프 그려져 있고 기억 x1 더하기 x2가 크니 작니 이런 부등식을 찾으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스텝을 명심합시다. 첫 번째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세요. 이건 너무 기초긴 하지. 21번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28번처럼 그래프가 안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그래프 일단 잘 그리시는 게 중요해. 잘 그린다의 기준이 뭐냐면 절편이라든지 아니면 교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정수점, 격자점이라고 부르는데 정수, 정수처럼 좀 2,4, 3,1처럼 잘 보이는 점 있잖아.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그려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그래프들이 한 두세 개씩 그려져 있을 거니까 교점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교점이 만족하는 식을 써놓기야. 자, 이거는 문제 풀면서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란 뜻이야. 기억, 니은, 디귿의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본질이야.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하자야.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X 좌표, Y 좌표 이런 건 괜찮을 테니까 이렇게만 설명해 볼게. X 값하고 Y 값을 곱한 것 같은 선지가 나왔어. 예를 들면 X1 곱하기 Y1 이런 거. 가로 곱하기 세로란 뜻이잖아. 기하학적으로 뭘 신경 써보란 뜻이야. 넓이를 관찰해봐라 라는 뜻일 거예요. 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거야. X값 분의 Y값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러한 식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니? 기울기죠. 그러니까 X1분의 Y1을 구해라 그러면 X1하고 Y1이 직접 값으로 구해지는 거 아니고 이건 0,0과 X1, Y1 사이의 기울기니까 그림에서 이런 기울기겠구나 라고 관찰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아직까지 무슨 말 전혀 모를 테니까 천천히 2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1번 보시면 그래프가 있어요. 요호 예헤 이렇게 조금 왁 올라가는 친구가 y는 4의 x승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올라가는 친구가 y는 로그의 2의 x래. 자, 거기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1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c 그 다음에 a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이렇게 쭉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먼저 a는 4,2라고 줬네. 그리고 여기는 c가 x1, y1.
야, 그러면 이거 직선의 방정 좀 미리 좀 구해줄래?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야? 6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왼쪽 밑에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지나가나 봐. 이렇게. 얘는 b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래. 2분의 1, 마이너스의 1이래. 그게 얘 쪽하고 만나는 걸 d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직선도 한번 구해보실. 남현아,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야? 2분의 3.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구해놓은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뭐 그림이야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2번부터 해봅시다. 교점이 만족하는 식을 써라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1과 y1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 y1은 x1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니? y1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6이죠.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 뭐기도 해요. 4의 x원승이지. 이것도 다 써놔야 돼. 그래야 항상 눈에 보여야 문제를 푼단 말이야. y2에 대해서 똑같이 식 세워볼까? y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기도 한데 2분의 3이기도 하지. 하지만 얘는 또다시 4의 x2승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 써놓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시작이 된다는 거. 준비 단계야,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기니디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기억. x1 더하기 x의 2가 0보다 큽니까?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 눈치껏 봐도 돼요. 누가 더 크냐? x1 쪽이 절대값이 더 크죠? 이건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맞다고 쳐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니은부터 보자. y1, y2가 y1 곱하기 y의 2가 1보다 크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걸 써두라고 한 거예요. y1이 뭐지? y값 여긴데 실제로 값을 알 수는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봐. 4의 x승과 얘 연립했을 때 답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와요. 뭐 가끔 0,1 같은 특이한 점이 눈에 보일 때는 있지만, 내가 이거 말한 적 있을 거야.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처럼 출신이 다른 친구들을 연립해놓은 방정식은 우리가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고딩에서는. 그러니까 답을 못 구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1, x1, y1, y2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해서 이걸 써놓다 보니까 보여. 아, y1, y2는 4의 x의 원승 곱하기 4의 x의 투승이네. 근데 이것은 당연히 4의 지수법칙 x1 플러스 x의 투승인데 x1, x2의 합이 0보다 크다는 걸 기억해서 찾았네. 따라서 1보다는 크겠네.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졌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을 봅시다. 디귿. x2-x1- 심지어 x1- x2분의 y1- y의 2가 6분의 7보다 크니. 허허.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건 식의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하는 일이야. x값분의 y값이래.
그러면 얘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겠니? 기울기. 그렇단 말은 이 식은 결국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돼요. 근데 얘가 6분의 7보다 크니? 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비교 대상이 없는데 어떡하지? 잘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아이디어. 만약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출제가 됐어. 근데 밑이 같아요. 그럼 걔들은 무조건 뭐겠구나. y =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놓고 하면 되지. 근데 얘네는 대칭이 아니지. 근데 뭔가 써먹으려면 정보가 A, B밖에 없는데 이쪽 거리가 써먹긴 해야 될 것 같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 또는 지수함수를 로그 함수로 뒤집어서 통일해버려요. 출신을.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그려볼게.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 거니? 밑이 2죠. y는 2의 x지. 얘보다 조금 더 어때야 돼? 누워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0,1 기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돼요? 좀 누워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y는 2의 x승과 로그 2의 x는 대칭이지. 그럼 나 여기에 좌표는 안 해? 뭐 컴마 뭐니? 2,4죠. 여기가 2분의 1, 마일이래. 여기에 좌표는 얼마니? 마일, 2분의 1이죠. 맞아요? 자, 그래 놓고 봐요. 아, 2,4와 마일, 2분의 1을 연결해봐. 일단 눈깔로 확인하세요. 초록색하고 노란색 누가 더 가파라요? 노란색이 가파르지. 근데 이 초록색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3 커졌죠? 2분의 1부터 4까지 2분의 7 커졌지? 그 말은 6분의 7이죠. 그러면 6분의 7보다 가파라진 거니까 디귿은 참이네. 디귿 같은 게 내가 말한 3번 저기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라 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건 굳이 필기 안 해도 괜찮잖아. 뭐요? 밑이 다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으면 통일하자. 통일 안 하면 못 푸는데 뭐 당연히 통일하겠지 인간이라면. 됐어요? 그래서 디귿 같은 걸 풀 때 내 이 말을 꼭 기억을 해봐라. 그리고 이 니은 같은 걸 풀 때 내 요 2번을 생각을 해라. 교점이 만족하는 식을 써두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됐냐? 오케이. 연습해볼게. 22번. 요거는 뭐 고쟁이에도 있고 이기자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유명한 기출이라서. 자, 일단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요호. 예. y는 2의 x승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예. y는 로그의 절대값의 로그 2의 x가 있으니까 봐요. 일단 로그 2x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 씌웠으니까 요 밑에 이렇게 지나간 친구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2분의 1의 x승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교점이 가운데가 P,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P가 X1, 이게 P가 1이 이렇게 좀 쓸게. 헷갈리니까 좁아서 P1, Q라는 친구들이 2를 쓰니까 Q2라고 좀 표기할게. R은 X3, Y3이니까 3이라고 좀 표기할게. 다 쓰면 좁아져서 그래요. 자, 이런 상태랍니다. 그럼 일단 봅시다. R과 Q는 서로 뭐 하겠니? Y = 대칭이지. Y = X 대칭이지. 또 P1은 어디 위에 있겠니? Y = X 위에 있겠지. 왜? 봐봐. P1은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면 이게 뭐냐? 이게 로그 2의 X의 요 아랫부분을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 요쪽 녀석은 식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이자 로그 2분의 1의 X야. 얘가 Y는 2분의 1의 X승이잖아. 서로 역함수 관계지. 그럼 그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겠네. 조금 어긋났지만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알아낸 사실들을 다 적어볼게. P1 관련 알아낸 사실. P 관련 알아낸 사실.
얘들아 y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아? x1이랑 똑같자. 또 이거 다 미리 적어놔야 돼.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 몰라. 뭐이기도 해요? 2분의 1의 x1승이기도 하지. 왜?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맞아. 또 어떤 식도 만족하니? 그렇지. 로그 2분의 1의 x1이기도 하지. 왜냐면 기출문제라는 건 같은 그림을 가지고 선택지 다르게 해서 낼 거니까 이 한 문제 이미 고정해서 푼 사람도 공부할 것들은 다 공부해놓자는 이야기야. 자, Q가 만족하는 식을 일단 쓰겠습니다. Q의 Y2, Q는 2니까 Y2는 얘랑 얘 교점이니까 2분의 1의 x2승이기도 하고요. 로그 2의 x2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쪽이 만족하는 식은 2의 x승과 로그 2분의 1의 x니까 y의 3는 2의 x3승이자 로그의 2분의 1의 x의 3. 이자 또 뭘 알아냐면 얘네들 사이가 y 콜 x의 칭이니까 x2, y의 2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꼭 등식으로 써둘까요? x2는 y3랑 똑같고요. x3가 y의 2랑 똑같이. 그렇지. 얘 x가 얘 y, 얘 y가 얘 x니까. x가 얘 y, 얘 x가 얘 y.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적어낸 거고 이제 기니디를 편안하게 풀면 돼요.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2분의 1보다 x의 1이 더 크고 1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x1이 어디고? 바로 p예요. 맞냐? 자, 이거는 봐요. 이런 유형을 어떻게 푸냐면 말 그대로야. 봐봐. x1이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습니까? 이런 말이지. 수투에서 했어요. 내 말에서 힌트가 있어.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의 느낌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은 어디 있고 1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자. 근데 이거 쉽다. 여기가 1,0이네. 일단 여기가 x1이고 1보다 작은 건 확실해요. 맞아. 그러면 2분의 1은 어디에 있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근처에서 2분의 1이라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좀 특이한 점들을 찾아봐. 결국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 특이한 점은 뭐니? 교점이지. 오케이? 특이한 것들은 다 교점이야. 여기 좌표 얼마니? y값 1이죠. 왜냐면 당연히 지수함수의 고정점이니까. 근데 요 함수 로그 2분의 1 x지. 그러면 1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얼마니? 2분의 1이죠. 2분의 1,1이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맞죠? 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자, 그래서 결국 2분의 1보단 좀 오른쪽에 있는 게 P1. 그리고 당연히 1보다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다. 사이값 정리 느낌으로 푸는 거지. 오케이. 결국은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교점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x2, y2 이꼬르 x3, y3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은은 이미 내가 성립하는 식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x2가 y3랑 똑같고 x3, y2가 똑같다로 당연히 똑같이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도 있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기하학적 의미는 뭐야? 넓이. 그러니까 Q2 쪽에서 만든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넓이. R3 쪽에서 만든 이쪽 곱하기 이거라는 넓이. 근데 y 콜 x 대칭이니까 넓이는 똑같다 이렇게 봐도 괜찮고요. 그치?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 x2 괄호 이거 승환이가 고정에 나한테 질문했던 문제지 기억하니? 이게 y1 괄호 y2-의 1보다 크니? 자, 이대로는 당연히 관찰이 안 돼. 뭐 x 곱하기 x 어쩌라고? y 곱하기 y? 심지어 다른 좌표에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봤자 기하학적인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 항을 통해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찾으러 갑시다. 어떻게 할까요? 1은 1끼리, 2는 2끼리 모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모아볼게. 일단 x1-1분의 y1 이렇게 두고요. y2를 일단 반대로 넘겨볼게. y2-1분의 x2 이렇게 해볼게. 근데 부동호 잘 생각해보자. 봐봐요. 나 양변에 x1 빼기 1과 y2 빼기 1을 나눈 거지. x1 빼기 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 식이 음수야.
y2 빼기 1은 양수야, 음수야. y2가 어디서 q의 y좌표래. 1보다 어때? 작아. 그럼 얘도 음수야. 음음을 나눴기 때문에 양이라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긴 하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렴풋이 기하학적 의미가 뭐 같긴 한데. 근데 기울기로 해서가 안 되는 쪽이 있어. 어느 쪽이? 왼쪽이 안 되잖아. 왼쪽은 y분의 x잖아. 뭐야 18. 역수 취해버리고 이쪽이 뒤집히는데. 아, 이때 들어야 될 생각. P는 Y랑 X가 똑같네. 로 가도 괜찮고요. X2랑 이거를 이쪽으로 바꿔도 괜찮아. 난 한번 이걸로 해볼게. 뭔 말이야? Y2는 뭐랑 똑같니? X3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건 X3-1이랑 똑같네. X2는 뭐랑 똑같니? 아! Y3랑 똑같네. 하고 바꿔주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이제 이렇게 바꾸는 순간 기울기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네요. 자, x1 빼기 1분의 y1 뭐 컴마 뭐랑 x1 컴마 y1이야? 1 컴마 0과 x1 y1이지. 그려보자. 1 컴마 0과 x1 y1 이거네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것도 마찬가지로 1 컴마 0과 x3 y3이지. 이거네요. 맞냐?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가파르지? 3쪽이. 근데 음수로 가파르니까 숫자는 뭐 해? 작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작아야 돼. 이쪽이 대해야 돼. 반대는 틀렸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28번 하겠습니다. 아마 29까지 하면 내가 설명할 개념은 끝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자잘한 문제들이라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면 되고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y는 e-x가 두 로그 함수 언년년년년의 그래프와 많은 점을 x1, y1 합시다. 아이고야, 그래프가 없어요. 열심히 잘 이쁘게 그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이쁘게 그려놓으세요. 자, 먼저 로그 2의 x 정도를 그릴 거니까 먼저 1,0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부등식을 풀어야 돼서 가끔은 눈으로 그냥 비교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원래 막 그리는데 2,1 지난다. 그쵸? 그 다음에 4,2 지난다 정도 대략 y값하고 x값 비율 대략은 맞춰서 그래. 어느 정도는? 이게 로그 2의 x네요. 로그 3x 더 눕혀야 되네. 짜증나게. 3,1 그 다음에 9,2니까 더 그냥 눕히면 되겠다. 이렇게 낮아요. 얘가 y는 로그 3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e-x니까 정확하게 2,0과 0,1을 지나가게끔 그리십시오. 교점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x2와의 교점이니까 높이는 이 녀석이 1,1. 아래에 있는 저 녀석이 2,2입니다. 자, 그래놓고 일단 두 번째 단계, 교점이 만족하는 식을 모두 다 써볼게요. y1은 자, y1이 만족하는 식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윤종아? 그렇지, 로그 2의 x1 당연히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또 뭐 더 있을까요? 마x1 뿌이다. 이것도 당연히 잊지 말아야 되겠지. 오케이? 자, y2도 마찬가지. 아래쪽 로그 함수의 위의 점이니까 로그 3의 x2 쓰시고요. 그 다음 또다시 직선 위의 점이니까요. 마x2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적어두시면 문제풀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키약! x의 1이 y의 2보다 크니? 띠요요요용. x1이 어디 있어? x1 여기. x1이 여기 있어. y2보다 크니? 이거는 일종의 그냥 눈대중 대소비교인데
x1은 분명 뭐보단 클까요? 1보다는 크죠? 맞냐? 그 다음에 y2로 볼 건데 그래서 내가 격자점을 잘 지켜서 그리라고 한 거야. 로그 3의 x는 3컴마가 돼야 겨우 1이에요. 그치? 근데 눈대중으로 교점은 당연히 3보다 왼쪽에 2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y 값은 1, y2는 1보다 뭐 하겠니? 작죠? 참이겠네. 자, 그 다음 니은 x2 빼기 x1 이퀄 y1 빼기 y2냐. x2 빼기 x의 1은 y1 빼기 y의 2냐. 야, 즉시 이거 뭐로 봐야 될까요? 기울기. 양변을 또 나눠주세요. x2 마이너스 x의 1 분의 y1 빼기 y2냐. 그 말은 당연히 이거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이나 반은 y1 빼기 y2가 아니라 y2 빼기 y1으로 보시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였겠지. 맞냐? 당연히 이 두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으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맞는 말이에요.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곱셈인가 봐. x1 y1과 x1 y1과 x2 y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왼쪽이 더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호잉. 이건 기하학적 의미가 뭘 텐데? 넓이일 텐데. 누구랑 누구의 넓이인지는 눈대중으로 보시면 x1 y1 이 녀석과 좀 더 밑에 이렇게 요거의 넓이에요. 눈으로만 바로 볼 수는 없는 게 나머지 하나의 그림이 나머지를 덮어버리면 더 크다는 게 확실한데 노란색은 위로 삐져나왔고 핑크는 오른쪽으로 삐져나왔으니까 누가 더 큰지 아직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노란색이 더 크다는 걸 바로 아셔야 돼. 고1이었으면. 왜 그렇게? 산술기하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냐? 봐. x1도 y1도 둘 다 뭘 만족시키냐면 둘 다 합이 2다 만족시키지. 맞아? 맞아. 그럼 봐봐. 어떤 두 개의 녀석을 더해서 2래. 근데 이 친구는 산술기였으면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 그 말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뭐 이거다 뭐 이런 말이잖아. 단 등호성립 조건이 뭐였지? 그치? 그 말은 합이 일정할 때 그 둘의 곱은 둘이 뭐 할 때가 최대라는 거야? 같을 때가 최대지. 이게 이제 산술기하 쪽 설명이고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가 2-x잖아. 라고 쓰면 이거 결국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라는 2차 함수죠. 꼭지점 어디야 x가? 1일 때지. 그때는 y도 1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 상태에선 둘이 똑같아야 곱이 최대가 돼요. 그러면 x1 y1과 x2 y2 중에 둘이 조금 더 가까운 건 누구야? x1 y1이 둘이 같다는 건 결국 어디냐면 이때야. 이 1,1 이 정사각형이 넓이가 제일 커요. 옆으로 퍼져갈수록 넓이 점점 작아져. 그러면 노란색이 조금 더 크겠지. 오케이? 이거는 이제 산술기하나 이차함수의 최대값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 29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9번. 그래도 이렇게 매 수업마다 한 서너 개씩은 새로운 개념, 문제풀이 도구를 던져줄 테니까 잘 받아 먹으시고 시험 점수를 차차 올려나가 봅시다. 자, 보자. 2의 x승과 로그 3의 x가 있어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좀 미리 예상을 해볼래? 2의 x승 로그 3의 x승 둘이 뭐가 달라요? 밑이 다르지? 맞아? 만약에 둘 다 밑이 3이나 2로 똑같았으면 굳이 막 대칭으로 시키잖아. 아, 얘네들은 y-에서 대칭일 거니까 뭐 2,4면 4, 이렇게 내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다르죠. 그러면 내가 미리 예상해. 아, 이건 나중에 로그 3의 x를 뒤집어서 3의 x승으로 만들든가 2의 x승을 로그 2x로 만들든가 해가지고 통일해서 봐야 되겠다.
예상을 해두신 다음에 보십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자, 왼쪽 위에 게 a1, a2. a1, a2. 이쪽이 b1, b2. 자, 그럼 일단 식 써둡시다. 자, a2는 뭐니? 만족하는 식. 2의 a1승. 이자. 마이1 플러스 5. 자, b2도 마찬가지. b2는 로그 3의 b2 이자 마b2 플러스 5. 이렇게 써놔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A1과 B2. 자, 대놓고 뭘 하라고 종용하고 있어요. 왼쪽 좌표의 X좌표, 이 녀석의 Y좌표, 눈가리로 비교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통일해야지. 자, 이거는 개취에 따라 바꿀게요. 지수를 로그로 바꿀래? 로그를 지수로 바꿀래? 로그를 지수로. 그러면 3의 X승을 그릴 거니 좀 더 가파르게 그립시다.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Y는 3의 X승을 그리시는 순간 바로 여기는 B2, B1. 이제 눈가리 비교가 가능. A1이 더 크네요. 자, 니은 A1 더하기 A2와 B1 더하기 B2가 똑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X값과 Y값의 합은 기하학적으로 뭐지?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써져 있어요. 둘 다 뭐로 똑같나요? 5로 똑같아요. 왜? 직선 위에 점이니까 넘겨봐. 그쵸? 그래서 써두라고 한 거야. 그래야 이제 머리를 비우고도 풀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디귿. A의 2분의 A의 1. 그것이 더 작냐? B1분의 B2. 대략 일단 뭐 X값분의 Y값 꼴이니까 뭘로 관찰할 건데? 기울기로 관찰할 건데 지금 나는 로그를 지수로 바꾸다 보니까 B2, B1 이게 XY고 A1, A2를 알아야 되니까 좀 역수 취해 있네, 그치? 그럼 일단 이걸 바꿔놓자. 내가 보기 편하게. 양수니까 그냥 역수 취해주면 그냥 부등호만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거냐? 하고 물어본 거지. 오케이? A1분의 A2. 그냥 원점에서부터 바로 그어버려. A1, A2까지의 기울기. B2분의 B1. 원점과의 기울기. 그어버려. 누가 더 커? 핑크가 더 커. 오른쪽이 커야 되는데요. 틀린 말이네. 됐나? 오케이. 자, 요렇게 지수로그 함수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번까지 푸셔야 되는지를 정해드리고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지수로그 함수도 문제가 60문제나 있어서 이거 다 풀리면 나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지수로그 방정식이 시작되기 전인 37번까지로 하겠습니다. 37번이요? 왜냐면 뒤로 가면 조금 삼각함수 단원 문제가 좀 적고 해서 그때 추가로 풀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 시간 내까지 5시 반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적어도 다 순호자만큼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지난 시간 지수록을 다 안 해온 새끼는 없겠지. 있으면 좋겠죠. 자, 식사하시고 우리 2시에 뵙겠습니다.